안녕하세요, 런닝K 박병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집에서 촬영하게 됐는데, 고체님 집 소개해도 될까요? 지금 편하게 얘기하세요. 집 소개를 왜 해요? 어? 그냥 빨리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일 러닝 계절이 왔어요. 서울 마라톤이 끝나고 예전 같으면 다 5km, 10km 위주로 달렸는데 이제는 트레일 러닝 쪽으로 많이 입문을 하게 되고, 또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산에서 뛰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일 러닝은 기록이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걸어도 되고 배고프면 먹어도 되고 졸리면 자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사람들이 트레일 러닝을 많이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일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레일 러닝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감독님께서 입상은 해 보셨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트레일 러닝을 시작한 지가 2016년도 TNF라는 강릉에서 하는 대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굉장히 힘들게 달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팀이어서 아디다스에는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가방을 내고, 이런 물통이 아니고 500ml PT를 가지고 떴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그 대회에 제가 처음으로 나가서 3등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운탕고도 대회에서 20km 4번 뛰어서 3번 우승하고, 작년에 2등, 그리고 40km 2등 3등 한 번씩 해서 총 운탕고도에서는 6번 우승을 하고, 뭐 트랜스 제주도 우승하고, 또 TNF도 2018년도에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럼 그 대회 이제 준비할 때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몸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트레일 러닝을 준비할 때는 사실 트레일 러닝 대회를 따로 준비한 적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엘리트 선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로드 훈련을 많이 했었고, 또 엘리트 선수들도 트레일이라기보다는 크로스 컨트리라고 산에서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트레일 러닝 훈련을 많이 하진 않았고, 그냥 훈련한 그대로 그렇게 이제 트레일 러닝 대회를 뛰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TNF 대회를 뛰면서 굉장히 마지막 구간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먹지 못하는 맥감물을 막 먹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로드 훈련이 아니고 이제 트레일 훈련을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어떤 스피드도 많이 떨어지고,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잠수 트레일 대회에 나가는데 12월부터 이제 트레일 러닝 대회를 준비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트레일은 체력이 있어야지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에서 조금 많이 뛰면서 좀 체력을 기르고, 그거와 같이 또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필은 굉장한 또 근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다리에 쥐도 많이 나고, 특히 다운힐도 마찬가지로 어필보다 더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서 몸을 만들었고, 이제 최근에는 근지구력이나 근력 운동도 병행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대회를 다가와서 좀 스피드 훈련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두권 선수들은 기록을 향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수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스피드하게 훈련을 하면서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0km도 뛰시고 네. 42km도 뛰셨잖아요. 네. 그 훈련할 때 어떤 생각으로 달리셨어요? 다신 하지 말자. 다신 하지 말자.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80km라는 그런 거리는 뭐 트레일에서는 뛰어봤지만 거의 쉬지 않고 로드에서 달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42km 트레일 러닝 훈련도 하도 오랜만에 상승고도가 높은 코스로 나갔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힘든 만큼 또 몸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뭐 힘들었지만 많이 보람찬 것 같아요.
트레일러닝에 장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 장비도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트레일러닝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귀족 스포츠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장비가 많아요. 하지만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한테는 굳이 많은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보다는 가장 필요한 장비만 딱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트레일을 입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신발이 꼭 필요해요. 신발은 안정성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또 새 신발을 꺼냈어요. 장스 트레일 때 신을 신발인데, 이 신발만큼은 꼭 트레일 입문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는 필요 없지만 이 신발은 꼭 안정성, 또 이 접지력이 산에서 일반 로드와는 많이 미끄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은 꼭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젤, 또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산에서 달리다 보면 칼로리 소모가 금방금방 돼요. 그래서 금방금방 또 배고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훈련이 안 되고 그냥 트레일 러닝으로 시작을 해서 하이킹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에서 혼자 훈련하다 보면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에너지 젤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조끼 같은 경우는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넣어야 되고 에너지 젤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꼭 조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끼가 필요하니까 이 물통도 필요하겠죠. 물통, 산에서 물을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지금 바람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문하는 분들이 꼭 필요한 시계. 시계 같은 경우는 내가 길을 산에서 헤매면 이 시계에 GPS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장비들도 필요하지만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진짜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 GPS를 보고 다시 왔던 길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시계는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필수 장비는 기본 입문자분들이 꼭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추천하는 장비가 몇 개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다시 왔습니다. 방금까지 소개했던 그런 장비는 꼭 필요한 필수 장비고, 지금부터 소개할 장비는 제가 추천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산을 혼자 달리다 보면 심심해요. 누구랑 얘기하고 달릴 수도 없어요. 왜? 앞뒤로 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어폰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트레일 러닝을 하는 목표는 우린 즐겁게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꼭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야 어떤 목표를 갖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겁게 달리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이어폰을 가지고 신나는 노래를 들어가면서 달리시면 조금 더 시간도 빨리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어폰, 그리고 이 고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고글이죠. 그래서 고글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고글보다는 트레일 러닝은 이런 변색 렌즈를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산에 갔을 때 굉장히 어두운 그런 코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고글이 어두우면 앞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글을, 변색 렌즈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충분히 햇빛도 가려주고 눈도 보호해 줄 수 있고, 산에서는 나뭇가지가 많기 때문에 눈을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글로 그 내 눈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 스틱, 렉키 신제품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렉키에서 이제 저 쓰라고 보내주신 건데,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부터 스틱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틱은 어필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다리 근력을 소모시켜주고, 그리고 다운힐 내려갈 때는
조금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산을 달리다 보면 멧돼지도 만나고 들개도 만나고 이런 야생동물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스틱이 애들한테 위협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스틱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산에 훈련을 혼자 가게 되면 꼭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모자도 기본적으로 산에서 나뭇가지가 이제 머리에 많이 칠 수도 있는데 이 모자를 씀으로써 좀 그것도 보호하고 또 햇빛도 강하기 때문에 산에서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자도 추천 장비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산을 달리다 보면 햇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얼굴이 진짜 많이 타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미도 많이 생기고 사실 피부가 예전에는 진짜 하했는데 이 트레일 러닝을 하면서 피부가 까매졌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더 쓰시면 좋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꼭 쓰세요. 선크림.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밤에 달릴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밤에 달리게 되면 꼭 필요한 헤드랜턴. 헤드랜턴도 하나 꼭 가지고 계시면은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이 헤드랜턴 같은 경우는 필수 장비예요. 대회에서. 그래서 꼭 쓰시면은 좋습니다. 헤드랜턴. 그리고 이 테이핑. 이건 진짜 중요해요. 테이핑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산을 달리다 보면 굉장히 이런 적들이 많아요. 적이란 건 뭐 너와 나의 적이 아니고 뭐 나뭇가지, 돌뿌리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달리다 보면 발목 같은 데도 많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테이핑이에요. 발목뿐만 아니고 무릎에 쓸 수 있는 테이핑 또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착용하시면은 많이 도움됩니다. 이거는 추천 장비고 필수 장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비와 어떤 훈련 저의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는 트레일 러닝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트레일 러닝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장비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드시면 누구나 재밌게 트레일 러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에는 어필과 다운힐을 뛰는 방법,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안녕.